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여름밤이었다.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폐허가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몇 채의 집은 나이든 노인들만이 조용히 살아가는 곳이었다. 이 마을의 유일한 젊은이는 민수였는데 그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지쳐 힐링을 위해 잠시 이곳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마을의 그늘처럼 드리운 적막함은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를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민수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놀러오면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길이 그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걷다가 민수는 어릴 적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던 작은 폐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 잡초와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겨 폐가 쪽으로 걸어갔다. 문은 오랜 시간 열려있던 듯 녹슬어있고 나무로 된 문 틈새로는 빛인 어둠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문틈으로 비추었다. 먼지로 뒤덮인 방 안쪽에는 오래된 쓰레기와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누군가의 식은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서늘한 공기에 온몸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뒤를 돌아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다시 그 집을 떠나기로 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낡은 방의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와줘 라고 하는 듯한 속삭임이었다. 민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는 차마 그대로 돌아서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갔다. 마침내 그는 소리가 난다는 벽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 으스스한 방의 구석에는 그의 상상 속의 괴물이나 유령은 없었다. 대신 무엇인가를 긁어낸 듯한 벽지에 자국이 있었다. 그 자국은도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 시점에서 민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그의 상상이나 헛것이라고 스스로 안심하려 했지만 그의 뇌리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여기가 정말 안전할까? 어떤 강력한 기운이 그를 이 폐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 그의 본능은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그 사건을 떨쳐내지 못했다. 자꾸만 그 벽지 자국과 희미한 목소리가 떠오르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다시금 악몽처럼 그를 찾아왔다. 결국 그는 평온한 시골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자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 노인은 할머니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으로 민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었다. 민수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그날 폐가에서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집 사실은 마을의 한 소년이 살았던 곳이라네. 도시로 떠난다고 하더니 그 후론 행방이 묘연했지. 가끔씩 이 마을엔 그 애가 남긴 미완의 이야기들이 떠돈다 하더군.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혹시 자신이 들은 목소리가 그 소년이 전하려던 것이었을까? 더 심오하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민수는 결국 그날 밤을 꺼에 뜬 눈으로 보내고 이른 새벽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종종 그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소년이 진짜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묻힌 진실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잊혀지지 않은 기억 속의 그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흉가 체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글을 바탕으로 한어구의 공포썰입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경상도의 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흉가를 체험하러 갔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족들이 떠난 이 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동안 여러 차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고 모두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를 시험해보고자 이 탐험을 계획했습니다. 차를 타고 여러 시간을 달려 마침내 그 흉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집은 황폐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정원에 웅성거리는 잡초들과 녹슨 대문, 그리고 그 대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한기, 마치 집이 숨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흉가 체험이 자주 그렇듯 시간에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재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고 주방, 싱크대엔 녹슨 식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돌던 우리도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급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집 2층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의 문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인 민호가 여러분 여기 와봐 라고 소리쳤을 때 우리는 그저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익명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 집에서 살았던 마지막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들리는 발소리, 누구인지 모를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끝으로 갈수록 가족의 정신 상태가 불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은 뜯겨져 나가 있었고 우린 기분이 찜찜해져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부엌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엌 창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차에 올라타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불면증에 시달렸고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민호는 그 집에서 무언가가 나왔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남겼고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흉가는 또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 이전처럼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인터넷에 공포 전설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고택이 하나 있었다. 이 고택은 몇십 년 동안 방치된 채로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기피했다. 일찍이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후로 이 고택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사람들은 고택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나 불빛을 목격했다고 한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 부부가 이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좀 더 조용한 곳에서의 삶을 희망했고 시골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이끌려 이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다. 부부가 선택한 집은 다름 아닌 그 고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에게 이곳에 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부부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 고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부부가 이사 온 첫날 밤 집안은 조용했고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첫 주가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던 부부는 점점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깨달았다. 낮에는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엉뚱한 곳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하지만 부부는 피곤함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밤 여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고택의 오래된 복도를 걷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사라져버렸다. 여자는 꿈에서 깬 후에도 그 여인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점은 남편 역시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후로 꿈은 점점 더 빈번하게 찾아왔고 여인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여인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듯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러던 중 부부는 고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의 오래된 주민을 찾아가 고택에 살던 가족에 대해 물었다. 주민은 근거지 없는 소문이라며 이야기를 꺼리다가 결국 그 가족의 딸이 실종되었고 가족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부는 그날 밤 또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새벽녘 여자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여인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다 그녀를 집안이 한 방으로 이끌었다. 그 방은 이사 온 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다락방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부부는 그 다락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다락방을 열자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여러 가지 장난감과 아이의 옷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한 장의 쪽지가 눈에 띄었다. 쪽지에는 여기가 아빠가 나를 숨긴 곳이라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부부는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문이 쾅 닫히며 다락방에 갇혀버렸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는 어김없이 무표정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고택에서 빠져나온 후 부부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른 아침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부부가 떠난 후 고택은 다시금 그 고요함 속에 잠긴 채 세월 속으로 묻혀갔다. 하지만 몇몇 밤들이 지나고 그 고택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도 끝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곤 했다.